일본의 자존심이자 78년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 소니. 그 심장부에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전례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 스타 플레이어들이 아닌 대한민국의 손흥민을 향해 소니 회장이 직접 머리를 숙이며 헌사를 보낸 것입니다. 바로 어제 도쿄에서 열린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본 선수는 많지만 손흥민은 단 한 명뿐이다. 이 한마디에 일본 우익들은 명백한 국가적 수치라며 폭주하기 시작했고 소니 불매운동까지 거론되며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일본 최고의 경제 거물을 이토록 대담한 발언으로 이끌었을까요? 일본인들이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소니 그룹의 요시다 케니치로 회장의 특별 강연이었습니다. 그는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전략을 발표하던 중 갑자기 화면에 LA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의 경기 영상을 띄웠습니다. 일본의 쿠보나 미토마 같은 자국 스타들이 아닌 손흥민을 모델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소니가 추구하는 완벽한 인체공학,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감동의 정점은 바로 손흥민에게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메시와 호날두조차 가지지 못한 아시아의 영혼을 전 세계에 심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제계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자국 선수를 철저히 배제하고 손흥민을 지구상 유일한 아이콘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일본 커뮤니티와 우익단체들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니는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 자국 선수를 버리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수치다라며 요시다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시다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추가 성명을 통해 더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감정은 눈을 가리지만 데이터는 진실을 말합니다. 손흥민이 미국 MLS에서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력은 일본 선수 10명을 합친 것보다 압도적입니다. 이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과 품격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일본인들의 뼈를 때렸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야구로 미국을 놀라게 했다면 손흥민은 축구라는 세계 최대의 언어로 80억 인류의 심장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소니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그 압도적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언으로 보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전설 지네딘 지단은 과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그의 진짜 무서움은 주변을 모두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품격에 있다. 마침내 이 품격이 일본의 보수적인 기업 문화까지 뚫어버린 것입니다. 소니는 전 세계 마케팅의 중심을 손흥민으로 설정했고 이는 일본 우익들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잡아야 할 글로벌 트렌드였습니다. 모두가 국수주의에 빠져 있을 때 소니 회장은 바로 손흥민이라는 거인을 통해 소니의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축구가 100년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한 인간이 가진 불가침의 아우라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우익들이 국가적 수치라고 울부짖는 그 현상은 사실 한국 축구가 얼마나 위대한 단계에 올라섰는지를 증명하는 반증입니다. 손흥민은 은퇴를 앞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거대 기업의 회장마저 무릎 꿇게 만든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정복입니다. 소니 회장이 전용기를 보내고 자국 선수를 외면하면서까지 손흥민을 모시려 하는 이유는 마침내 우리가 가진 자긍심이 일본의 심장부까지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149년 미국 축구 역사도 78년 소니 역사도 이제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새롭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들의 폭주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니 회장의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실력으로 증명한 손흥민. 이 위대한 드라마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오늘의 전율이 뜨거운 자부심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일본 열도를 잠재운 우리 캡틴 손흥민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단일 CM. 아니, 축구와 끝자락에 걸린 불과 몇 밀리미터의 차이로 전 세계가 열광했던 골이 취소되는 순간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새해 첫날,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전 세계 축구의 근본을 뒤흔들 충격적인 혁명을 선포했습니다. 149년 근대 축구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었던 오프사이드 규정을 공격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전격적인 발표입니다.
무엇이 이런 전례 없는 결정을 만들었을까요? 왜 전문가들은 이 규정의 최대 수혜자로 단연 손흥민을 지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축구를 더 공격적이고 매력적으로 바꾸겠다는 FIFA의 야심찬 계획과 그 중심에 서게 될 손흥민의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 변경이 아닙니다. 바로 축구의 영혼을 공격수에게 돌려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의 오프사이드는 가혹했습니다. 공격수의 어깨선이나 발끝이 수비수보다 단 1cm 나도 앞서면 VAR은 어김없이 골 취소를 선언했죠. 이런 피로감 속에서 교수라 불리는 아르센 벵거 FIFA 디렉터가 총대를 맸습니다. 벵거는 2019년부터 이 혁명을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공격수의 신체 전체가 수비수보다 앞에 있을 때만 오프사이드로 간주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쉽게 말해 공격수의 뒤꿈치가 수비수의 앞꿈치와 동일선상에만 있다면 몸 전체가 앞으로 쏠려 있어도 온사이드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말합니다. 축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축구의 근본을 건드리기로 했다. 이것은 수비 축구의 시대가 가고 다시 포식자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왜 이 규정 개정 소식에 전 세계 수비수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바로 손흥민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영리하게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의 스프린트는 시속 34km를 상회합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은 이 엄청난 속도를 제어하며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1cm만 앞서도 골이 취소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규정이 바뀐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손흥민은 이제 수비수보다 한두 걸음 더 먼저 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됩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폭발적인 가속도를 붙여도 온사이드가 선언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 손흥민은 한 시즌에 최소 10골에서 20골을 더 넣을 수 있는 압도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에게 합법적인 무기를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반전은 수비수들의 무력화입니다. 1925년 규정 개정 이후 수비수들이 애용해왔던 일자 라인 디펜스와 오프사이드 트랩은 이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비수가 손흥민의 뒤꿈치를 보고 수비 라인을 잡는 순간 손흥민의 상체는 이미 골대를 향해 두 걸음 앞서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수비수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거리를 두자니 손흥민의 중거리 슛이 터지고 라인을 올리자니 뒷공간을 학살당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단조차 경악했다는 이 규정의 파괴력. 이것은 단순한 규칙의 변화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포식자가 사냥할 수 있는 영토가 149년 역사상 최대치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경기장의 모든 공간이 손흥민 존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